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여러분, 우리가 저 공부했죠. 월의 개념을. 1년은 우리가 입춘이 지남으로써 한 해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춘, 그렇죠? 왜? 입춘이 뭡니까? 인월이 되면서. 왜 그렇다겠습니까? 4, 5, 6, 2, 3, 3의 개념이죠. 2, 3, 3. 가장 기초적인 것은 즉 지지의 흐름이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흘러갈 때가 한 달 한 달 흘러간다 했죠. 흘러간다 할 때 천간의 흐름의 기준을 칠 때 체, 용, 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인간사에 관계된 것은 인월부터, 그리고 어떤 그 인간사 외의 사물에 관계된 부분들은 축월부터,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기운에 관계된 것은 자월부터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 바뀌는 시작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뜨거운 것이 오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시제는 미시하고 신시 초반이 미시가 가장 뜨거운 현상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오시가 가장 뜨거우니까 오시가 뜨거우라고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를 넘어서 이론에 의한 이론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실제 여러분 5월이 뜨거운 게 아니라 미월과 신월 초반까지가 더 뜨겁습니다. 바로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 되죠.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월부터 뭐가 시작된다 했습니까? 인월부터 새로운 절입, 즉 새로운 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을류년, 2005년이 을류년이라고 가정할 때 을류년 전은 뭘까요? 여러분, 을류 전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을류 다음은 을 다음 천간은 병, 유, 술, 그렇죠? 지지는 갑, 술, 갑술년, 을류년, 병술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을 을류년으로 칠 때 전에는 갑술년이요, 전에는 갑 신년이요, 그 다음에 을류, 병술년 이렇게 연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년도는 갑신년이 되고 그 후년은 병술년이 되죠. 2006년은, 2004년은 갑신년. 그래서 인월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갑신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2년 후가 을류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공부하셨던 거죠? 기억나죠? 자, 그런데요, 잘 봅시다. 우리가 볼 때 또 뭐를 공부했습니까? 이걸 양력으로 우리가 칠 때 보통 2월이라고 했습니다. 2월, 그렇죠? 그리고 3월, 4월, 5월, 그리고 여기는 1월, 12월. 현재 양력은 이렇게 움직여서 양력 2월이 인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월 1일부터입니까? 원래는 2월 1일부터야겠지만 실제 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패턴하고 우리가 숫자 자전과 공전의 패턴들이 정확히 365로 나눠준 게 아니라 365에 2, 4, 2일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대략 한 4일 정도가 지나야지 하루가 된다든가 하루들이 틀린다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기고 오차가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실제 일이라고 절입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 뭐라겠습니까? 입춘부터 하지까지는 매 4일에서 6일 사이에 절입이 들어온다겠습니다. 통상 그 입춘은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합니까? 입춘, 새해가 바뀌는 입춘은 2월 4일이나 2월 5일에 입춘을 갖습니다. 항상 그런 현상이 들어가고 4, 5, 즉 양력으로 친다면은 자, 인월부터 묘, 진, 사, 5월까지는 대략 4일에서 6일 사이에 보통 절입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거는 우리가 다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만세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왜? 6일이 넘었다라면은 일단 절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5월 9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5월에 이미 5월이면은 몇 월이 됩니까? 인월, 2월, 묘월, 3월, 진월, 4월, 4월이 5월이 됩니다.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죠? 진과 사가 여기에 배치된 이유, 즉 용의 변신과 뱀의 변덕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월과 사월은 용이 조화를 부리듯 대자연이 막 푸릇푸릇 아주 새싹이 싹 두르면서 새 옷을 입기 때문에 한 번에 변화가 확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4월이 되면은 아주 울긋불긋한 꽃으로 또 한 번의 옷을 치장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월의 변화와 4월의 변화, 1차 변화와 2차 변화. 그래서 진월과 4월은 계절을, 특히 아름답게 꽃이 피는 시기가 4월이고 이것은 계절의 여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4월을 양력으로 치면 이것이 5월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5월 하면 일단 뭘 할 수 있습니까? 5월은 이 개념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으로서 4월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5월은 4월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4월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9일이라는 걸 가지고 자 이제 5월이 4월인데 우리가 4월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알기 위해서는 또한 이 일간으로서 즉 9일이 됐는가를 9일 즉 4일 5일이 넘었는가를 봐야 되겠죠.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입이 통과한 겁니다. 즉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만세력이 없이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4월인데요. 천간이 기억이 안 나죠. 천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합시다. 이쪽으로 가서 봅시다. 우리 혹시 여러분 하루와 1년의 어떤 그 시간 즉 우리가 갑과 기는 합해서 토가 된다겠고 을과 경은 합해서 금이 된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합과 적인데요. 이렇게 칠 때 갑과 기, 을과 경 이것을 갑년이나 기년, 을년이나 경년 혹은 을일이나 경일 이렇게 칠 수도 있다겠죠. 그래서 을일과 경일, 을년과 경년은 똑같이 금이란 어떤 그 합에서 변화되는 자식을 두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치면 이 1년에는 12달이 있고 하루에는 12시간이 있죠. 즉 1년의 자식으로 치면 12달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 12달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 배운 게 있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로 을경, 이 금을 극하는 게 뭐죠? 화죠. 화. 이 화의 양기운인 병화. 그래서 바로 을경일은 자시가 병자로 시작된다 해서 외웠던 경우는 기억나죠? 을경일의 병자시, 갑기일의 갑자시. 그래서 병자, 정축, 그 다음에 뭡니까? 무인, 기묘, 순서대로 경진, 신사 이렇게 흘러간다고 여러분들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은 을경이 금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항상 진월과 4월, 진시와 사시에서는 이 금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즉 금은 뭡니까? 경금과 신금이죠. 여기 보면은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에서 진과 그 사에서 경금과 신금이 나타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뭡니까? 4월은 4월인데 무슨 4월? 신사월. 이거 연습 삼아 지금 해두는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여러분이 공부 얼만큼 했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좀 뭐 완벽하게 숙제 안 한 분들은 또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죠. 근데 머리 아프게 볼 건 없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이 사주를 뽑는 개념을 따따보니 그런 것인 거고 그 다음에 9일이라는 날짜는 사실은 봅시다. 이 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을에 의해서 이 연간 이게 연간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월이 결정됐지만 월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일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렇게 다 외워서 하긴 힘들어요. 그럼 만세력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찾는 수를 덜기 위해서 만세력에 보면은 이렇게 계사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사일 그리고 계사일에 또 13시 우리가 13시 하면 또 알 수가 있죠. 13시는 몇 시입니까? 자시라고요. 자시하고 반대되는 오시죠. 오시의 범주가 언제입니까?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가 오시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13시이기 때문에 오시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오시는 위에 있는 천간은 또 뭐를 찾아봐야 된다고요? 만세력을? 안 찾아봐도 되겠죠. 방금 했던 것 무슨입니까? 천간이 개다. 지지가 사는 의미가 없지만 천간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개와 합하는 거 무토. 무개 합해서 뭐다? 화다. 이 화를 극하는 것은 천간에서 수다.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수는 뭐다? 임수다. 그럼 그 얘기 뭡니까? 개일과 무일, 천간이 개와 무로 시작되는 날짜는 이렇게 개일은 자시가 뭐로 시작된다? 임자시로, 무개화니까 임자시로 시작된다. 임자.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임자, 그럼 따져봅시다. 임자, 그 다음 뭡니까? 개. 이렇게 순서대로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 편의상 따져봅시다. 원래는 이것도 공식이 있지만 우선은 급하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임자, 개축, 자축, 인묘, 진사, 오, 임계, 갑을, 병정. 잘 여러분 숙달 안 돼 있으면 따로따로 쓰셔도 됩니다. 단 순서만 맞추면 돼요.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오시가 무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오. 이렇게 여기 연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우리는 이제까지 하는 게 뭡니까? 자, 2005년 5월 9일이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한번 알아봤죠. 어떻게? 이제까지는 지금 달력의 개념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라는 개념이죠. 뭡니까? 사주팔자. 나왔습니다. 이제 을류. 자, 을류, 신사, 계사, 이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하고, 물론 이것도 막 다 외우면 되겠지만 알지 못하고 만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예, 계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을류도 나중에 특정 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38년 이런 개념도 잘 모르겠죠. 이건 만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걸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또 찾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여기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뭡니까? 여기를 잘못 썼네요. 무자가 잘못 썼죠? 자, 을유, 신사, 계사, 무오 칠 때 여기서 을, 신, 계, 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는 천간 혹은 간이라고 부르죠. 간.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지 혹은 지라고 부른다. 지. 그렇죠? 지, 간지. 그렇죠? 그래서 간과 지입니다. 간지의 개념을 얘기하죠. 간지가 서로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겁니다. 이 간과 지가 만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인간사에서 얘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것은 저희 정신이 어떤 명령을 행하기 때문에 육체가 움직여 쓰듯이 바로 정신은 간으로 치고 육체는 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지를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를 따로 분리할 수는 있어도 실제 어떤 행위로 나타나려면 간지가 결합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자, 이 간지라고 부르는데 이 간지를 하나의 기둥에서 주를 치죠. 그래서 여기가 연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주라고 칩니다. 연주. 여기 쪽은 뭡니까? 월주. 그리고 여기 계산은 일주. 무오는 시주. 기둥주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이거 간지라면은 연주에는 천간과 지지가 있죠. 연주의 천간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연주의 천간을 우리가 연간, 연주의 지지를 연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월주의 천간은 뭘까요? 예, 빙고, 월간, 월지. 그럼 일주의 천간은요? 일간, 그 다음에 일지. 그리고 시주의 천간은요? 시간, 시지 이렇게 부르죠. 일간, 그래서 일간이라고 부르고 일주라고 부르는데, 자, 일주? 일지가 아니고 일주? 자, 일주는 뭡니까? 주인주자를 써서 이 사주의 주인이 누구냐? 자, 이 사주의 주인은 바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인데 우리는 자전의 패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전이 바로 체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일간이 이 사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간, 여기서 개수가 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주라고도 부릅니다. 이 주인주자를 써서 이 사주 8글자의 가장 주인이 되기 때문에 또한 몸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사주입니다. 그럼 사주가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한번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연월일시로 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었지만 사주로 또 알 수 있는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자, 사주 연부터 볼까요? 연부터. 자, 1년 을, 유 이게 연입니다. 연. 유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물론 연의 의미는 큰 흐름만 규정짓는 개념입니다. 굳이 치면은 연과 월은 뭡니까? 연과 월은 여러분 사주가 이것이 뭐냐? 이것도 뭡니까 이게? 이걸 나타나는 게? 이걸 굳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특정 지점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해서 태양과 나와 어떤 사람과 어떤 지구상의 부분의 그 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태양이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돌아다니고 모아가면서 태양기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로 사주학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이라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과 월은 공전을 얘기하는 거죠. 공전을 의미하는 거고, 일과 신은 자전을 얘기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돌고 있니? 안 돌고 있니? 이걸 얘기하는 거고, 공전은 태양의 어느 부분에서 가고 있는가, 계절로서. 물론 더 크게 친다면은 우주의 중심 혹은 우리 은혜의 중심일 수도 있겠고, 태양계가 또 공전을 하는데 그 개념 속에서 있는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이 연이로 칠 수 있고요. 그 구역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그 월입니다. 그래서 연월은 공전을 의미하고 일신은 자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전과 자전, 즉 태양과 지구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점이 되겠지만, 그 시점이 됐든 아니면 그 특정 부분, 지구상의 특정 부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공간의 의미가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지구상의 어떤 지점도 똑같다 이것이 아니고 특정 지점에 한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그 지점, 바로 어느 지점에 그 순간에 내가 있는가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바로 그 관계, 즉 태양과 지구와의 특정 지점 관계,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 이것이 바로 사주학이라겠죠. 자, 이제 사주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볼 그 단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공부하나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2005년 5월 9일 13시의 의미 참 복잡하죠. 자, 사주팔자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체계입니다. 상징 문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의미 속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의 모든 흐름들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그 의미는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을 때는 관계가 없겠죠. 나중에 그 명나라 때 그 성리학에 반대해서 그 왕양명이 주장했던 그 양명학 있죠. 양명학에서 주장이 뭡니까? 바로 어떤 사물에 우리가 마음을 둠으로써 그 사물이 그때부터 나하고 인연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그 시간의 흐름을 분석한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역시 한번 사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확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